여러분,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7월 생산자 물가가 7.8%까지 올랐습니다. 6월에 7.3%였거든요. 이때가 2010년 11월 이후로 최대로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7월이 2010년 11월 이후로 최대로 높은 수치가 됐어요. 2010년에 생산자 물가라는 걸 처음으로 통계를 냈을 때예요. 이때보다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금 장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장의 예상치보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시장의 예상치는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다. 6월에 7.3%보다 더 떨어질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7.3%를 넘겨서 7.8%까지 됐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가 지금 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집계한 것은 시장 예상치가 0.6% 예상했습니다. 무려 0.4%포인트나 늘어난 거예요. 0.4%포인트. 게다가 근원물가, 뿌리건자라고 하는 근원물가 말입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거 있잖아요. 농산물 이런 것들, 수산물 이런 것들 뺍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요인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가 같은 거 다 뺍니다. 그야말로 어뜸이 되는 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뿌리건자의 근원물가인데 근원물가도 지금 생산자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6.2%나 급등했습니다. 6.2%. 6.2%나 급등을 하니까 전월 대비 상승률이 1%를 기록할 정도로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근원물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의 생산자 물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이게 우리도 거의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우리는 더 열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고요? 생산자 물가의 어떤 핵심을 보자고요. 생산자 물가는 도매 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도매 물가가 누가 내는 도매 물가입니까? 기업이 최종 제품을 내는 물가가 도매 물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농수산물, 축산물, 그 다음에 어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는 마지막 물가가 도매 물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는 그 다음 달에 미치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더 다르고 우리가 더 열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미국은 원자재 가격이 똑같이 올라갔지만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다 수입을 해야 돼요. 미국의 기업의 부담은 좀 줄어들었어요. 뭐 특별하게 나아진 건 없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법인세를 좀 올리기는 했으나 뭐 기존보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낫다고 봐요. 우리는요 기업의 부담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최저임금 늘죠. 이게 주 52시간제 특히 주 52시간제는 기업한테 지금 치명타를 입히고 있거든요. 게다가 세제 혜택 없앴죠. 세금은 올라갔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라고 닥달했죠. 이런 것들이 다 비용 증가 부분이에요. 공급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데다가 생산자 물가 농축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사가 잘 되면 뭐예요? 111년 만에 폭염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많은 잎채소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고요. 또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도 그만큼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진짜 더 문제는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미시간대의 소비자 태도지수입니다. 지금 8월에 잠정이지만 70.2예요. 70.2. 와우.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보면요. 2011년. 예,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이때가 남유럽에 재정위기가 있을 때죠. 그때 완전히 망가지고요. 그리고 2020년에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이 작년보다 더 나빠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이 말은요. 정점이 지났다. 보복 소비가 지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100이 기준선인데 100보다도 훨씬 아래기 때문에 70.2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비가 그만큼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비가 준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은요. 기업의 저성장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앞서 생산자 물가는 올라가고 예, 소비는 줄어서 기업의 저생산을 가지고 오고 스태그플레이션 모양새입니다. 예,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 모양새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70년대의 어떤 그런 상황. 기업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대 인플레이션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닥칠 거다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요. 미국 경제에 비해서 더 취약성이 커질 거예요. 왜냐? 스태그플레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은 금리를 올립니다. 테이퍼링을 빨리 합니다. 지금 10월쯤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9월에 당겨서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연내에는 무조건 테이퍼링을 하겠다. 통화를 축소하겠다. 통화를 축소하게 되면 여러분 달러의 강세가 계속됩니다.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면 우리한테는 진짜 좋지 않은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예.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70년대식 그런 상황까지 겹치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빨라지고 그죠? 그에 대한 충격은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지표들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빨리 해라 하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니까 빨리 금리 인상해라. 빨리 테이퍼링 해라. 예, 통화를 축소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이게 긴축 발작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미국의 금리를 한번 올리든 테이퍼링이 시작되든 이게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요. 저는 긴축 발작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이미 긴축 발작이 시작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율 추이를 아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추이를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주식시장의 어떤 미묘한 흐름이라도 계속 잡아내면서 여러분에게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